모두가 찾기 어렵지만 분명 존재하는 지상 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야이스라는 국가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이곳은 무척이나 비옥한 땅으로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도 매우 쾌적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국가 자원은 풍부하나 사람이 부족해서 누구라도 이 나라의 채권을 사면 포야이스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 포야이스의 군주로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권리를 주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선 구글 지도 검색부터 해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19세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인 폰지 사기, 암호화폐 등 다양한 사기를 들어봤거나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기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루나코인 사태의 권도형, 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조이팔 또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정도가 큰 사기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기꾼은 19세기 중반 남미 대륙의 포야이스라는 가짜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던 그레고르 맥그리거라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기발한 사기극 중 하나로 손꼽히며 실존하는 걸 팔아먹은 게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를 팔아치운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기를 일으켰죠. 이 사기 금액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약 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 미친 계획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레고르 맥그리거는 1786년 스코틀랜드에서 아버지는 동인도 회사의 선장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1794년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러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1803년에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영국군에 입대했으며 훈련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되어 보통 3년이 걸리는 중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1805년에 왕립 해군 제독의 딸과 결혼하여 넉넉해진 돈으로 대위 승진의 7년이라는 기간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900파운드를 주고 계급을 사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맥그리거는 지위와 계급에 지나칠 만큼 집착이 심했으며 공작, 백작, 남작과는 어떤 가족적 유대 관계가 없는데도 본인을 맥그리거 경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런던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고 존경심을 보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사기꾼 기질이 발현된 게 아닌가 합니다. 1811년에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자 아내 집안으로부터 지원까지 박탈되면서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상속녀와 약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군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죠. 그러던 중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 통치에 대해 독립공화국을 선언하면서 베네수엘라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베네수엘라 혁명 장군인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가 런던 방문 때 런던 상류층에게 받는 대우를 보고는 본인도 그와 같은 명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베네수엘라로 향합니다. 거기서 혁명가 시몬 볼리바르의 사촌과 재혼하며 장군 계급까지 올랐지만 전쟁에서 내세울 만한 군사적 업적이 거의 없어서 군인으로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런던의 귀족들에게 자신이 전쟁 영웅이라고 확신시키는데 성공하죠. 게다가 그는 남미의 혼란스러운 정세와 유럽인의 호기심을 이용해 놀랍고 새로운 사기극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는 현재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부족 왕과 친구가 되게 되어 부족 왕이 맥그리거에게 800만 에이커의 토지를 주게 되는데 맥그리거는 이를 바탕으로 런던 상류층 사교계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군주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확신시키죠. 그러면서 그가 창조해낸 허구의 나라가 포야이스로 이 나라가 남미에 실제로 존재하는 풍요로운 국가라는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포야이스는 마야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이상적인 국가로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이 넘쳐흐르는 나라로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국가로 보이기 위해 꽤나 교묘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포야이스의 지도를 그리고 포야이스 은행의 지폐를 직접 제작해 화폐까지 유통했을 뿐만 아니라 포야이스 국기와 문장을 디자인하고 포야이스의 헌법, 법률, 군사 조직까지 상세히 기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죠. 또한 이 책자에는 포야이스의 기후와 농업은 물론 넓은 수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롯해서 포야이스의 강에는 순금 조각이 널려 있다는 주장까지 실려 있었죠. 그는 런던, 에딘버러, 글래스고에 사무실을 차리고 포야이스 대사관이라며 외교관처럼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포야이스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영국 주요 도시 거리에서 연주하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후 포야이스 땅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채권을 판매하게 되는데 포야이스 토지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여 수많은 유럽인들이 그의 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 채권은 런던 은행의 지급 보증서까지 붙어 있었으니 의심은 확신이 되고 그의 사기 행각은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렇게 모인 투자금 수십만 파운드가 맥그리거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1822년까지 그는 투자자들에게 땅을 팔며 가격을 올렸고 그는 투자자들에게 이 지역이 비옥하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땅이라고 홍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남미로 떠나 땅을 개척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권유하게 되는데요. 결국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인 포야이스로 이주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70명의 정착민이 1822년 말에 영국을 떠났고 180명이 1823년 1월에 스코틀랜드를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맥그리거는 두 번째 그룹이 출발하기 전에 부두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래의 포야이스 주민들은 그가 지구에서 가장 친절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남미 해안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흥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성 요셉 항구에 있어야 했지만 기대했던 유럽 스타일의 수도와 정부센터, 극장은 보이지 않았죠. 그곳에는 아무런 건물도 없었고 첫 번째 배에서 온 승객들이 임시로 만든 대나무 오두막에 모여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땅은 농사에 부적합한 척박한 데다 가축을 기르기에도 힘든 상태였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고 포야이스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이 상륙한 곳은 오지의 밀림지대였던 거죠. 그러니 그 어떤 재산 가치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은행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야이스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미지의 땅에 고립된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주민들은 무더위와 습기에 시달리며 통치자의 지도나 통제 없이 식량을 두고 다투었고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며 기아와 탈진, 말라리아로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중에 일부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맥그리거는 이러한 재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식민지가 무너지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그는 런던에서 호화로운 연애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의 계획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수십만 파운드가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맥그리거는 결코 법의 심판을 받거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주민 중 일부는 맥그리거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동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말에 설득되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맥그리거가 자신들을 속이기 위해 그의 신분과 국가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기 싫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영국이 그를 기소하는데 주저하는 동안 맥그리거는 프랑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한번 사기꾼이었던 사람은 영원히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건지 포야이스 사업이 실패한 후에도 맥그리거는 결코 교훈을 얻지 못하고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투자자와 정착민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그가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여권 신청서를 배포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그를 법정에 세우지만 무죄 판결로 어떤 정의의 심판도 내리지 못하게 되죠. 그 후 베네수엘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기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에 대한 관대한 연금을 받으며 마지막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다고 하죠. 그는 포야이스의 군주로서 살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레고르 맥그리거의 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1820년대 영국 금융 환경과 영란은행의 권한과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1694년 창립 이후 영국의 중심 은행으로 자리 잡아왔고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해 통화정책을 관리하고 정부의 자금 조달을 돕는 등 금융시장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820년대 영란은행의 통제는 오늘날과 같은 금융규제기관의 역할과는 달랐고 그 틈새를 맥그리거 같은 인물이 교묘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820년대는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 후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겪던 시기로 투자 열기가 특히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자본주의가 꽃피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본을 해외로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란은행은 국가의 신용과 통화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현재처럼 금융사기를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는 아니었죠. 은행은 주로 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의 재정 거래를 돕는 역할을 했으나 해외 투자의 신뢰도나 기업 사기 문제는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 대한 투자 열풍은 크게 일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도 해외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맥그리거가 만든 포야이스라는 나라는 특히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에 정확히 부합하는 허상이었죠. 포야이스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식민지와 무한한 부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고 당시 금융시장에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맥그리거는 포야이스가 은행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안정적인 나라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포야이스 은행권을 발행하기도 했었죠. 사람들이 영란은행이 통화 발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국가 기반의 은행권을 발행한다면 그것이 실제 국가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맥그리거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사기 행각을 신뢰성 있게 포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금융시장에서 외국 투자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은 매우 높았고 해외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매우 보편화되었었죠.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있었고 이로 인해 남미 지역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맥그리거는 이를 기회로 삼아 포야이스라는 허구의 나라를 실제하는 신생 독립국처럼 홍보했는데 이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영란은행이
모든 금융 거래와 사기를 면밀히 검토하는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외국의 경제 상태나 투자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부재했기에 맥그리거의 사기는 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맥그리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포야이스를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처럼 꾸몄고 영란은행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그는 포야이스의 가짜 문서와 지도를 제작하고 포야이스 은행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지폐와 채권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행권을 보고 실제 국가와 경제 체제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란은행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실체를 검증할 체계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맥그리거는 당대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의 사기극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사기꾼인 그레고르 맥그리거에 대해 들려드렸는데 흥미로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